일단 공부를 해본 적 있고 한번 수업 들어본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짧게 학원에서 아마 안내를 잘 해줬을 거야. 그래서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돌아오는 시험부터는 요 행정학이랑 행정법 같은 전공 과목이 좀 중요해진다. 그래서 예전에 공무원 시험 과목에 수학, 사회, 과학이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는 고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겠다. 대학 안 가고 취업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은 어때?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배울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은 과목들이 다 보면 대학교 전공 과목이 되니까 대학 안 가고 공시 준비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시험 과목에 수학, 사회과학 같은 고교 과목을 집어넣은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선택한 수학, 과학은 쉬워가지고 다 100점 받고 전공 과목은 행정학, 행정법은 어려워가지고 다 막 50점 받고 이러면은 그저 과목을 잘 선택한 거, 과목을 잘 찍은 것 그 하나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국어, 영어, 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조정 점수 값으로 점수를 다 변환해가지고 성적에 반영하다 보니까 국어, 영어, 국사가 한 과목 배점이 100점이면 행정학은 만점 받아봤자 70점 가치밖에 안 되게끔 점수를 조정했었어. 그때는 합격 수기 보면 원점수로 동점이 됐을 때 전공 과목보다는 국어, 영어, 국사 점수가 높은 사람이 먼저 합격을 했었어.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건물에서 처음 수업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남학생 2명이 있는데 국어랑 국사는 동점이야. 근데 A는 영어를 15점을 더 잘하고 B는 행정학이랑 행정법을 30점을 더 잘했는데 점수를 변환을 하니까 A가 부산시 9급 붙어버리는 시대가 있었거든. 그 2016년도에. 그래서 이 B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난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두 과목을 잘해도 영어를 못해서 너무 한스럽다 하더니 영어 과목이 없는 군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가긴 갔어. 갔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었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전공 과목은 공부를 안 하고 요 과목만 열심히 파고 행법 행학은 남들 맞는 만큼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적당히 공부하고 말더라. 그랬더니 어느 순간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 공무원들이 지식이 없다라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 행정은 좀 덜한데 여러분들은 덜한데 세무직은 세법 회계 같은 과목들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국어 영어 국사 공부해서 합격해버리니까 이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세법을 몰라. 상담받으러 왔는데 상담받으러 온 그 상대방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지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시험 제도를 바꾸면서 25년 올해부터는 반대로 이제 같은 점수이면은 전공이 점수 높은 사람 B를 먼저 뽑아라라고 이렇게 대통령령의 내용을 새기게 된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학행법 점수가 더 중요해지게 된다. 그리고 물론 돌아오는 내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나 그 다음 연도까지 가게 되면 다음 연도부터는 또 국사 과목이 사라지게 돼. 사라지게 되니까 과목이 남은 나머지 이제 과목들이 25문제 나오게 되고 국사는 사라지는데 당장 26년 시험 마지막으로 국사 과목은 이제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데 사라지기 직전에 마지막에 엄청 막 새롭고 어렵고 막 다이나믹하게 시험 내지는 않을 거거든. 그러면 국사는 평이하게 시험 나올까? 그러면 평이하게 시험 나오면 그저 남들 받는 만큼 점수 받을 거고 그러면 이제 당락을 가리는 건 다른 과목에서 나머지 과목에서 갈라지게 될 거니까 요 행학행법을 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야.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과목들이 좀 어려운데 단점은 대학 전공 과목이어서 어려운 거고 그나마 장점은 뭐냐면 그 과목을 전공한다고 해서 꼭 유리한 건 또 아닌 거야. 그래서 학부에서 법과 대학을 나오면 요 행정법 과목이 아마 8학점에서 9학점 수업 듣게 되는데 그게 법대에서는 무슨 뭐 민법이니 형법이 하는 과목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법을 막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 가지고 법대 나온다고 다 행정법을 잘하는 건 아닌 거야. 다 수험 공부하러 오면 다 학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행정학은 3학점짜리 과목을 한 40학점 정도 되는 거의 뭐 전공에 해당한 내용을 공무원 시험에 다 물어보게 되는데 학부에서는 3학점짜리 과목을 그러면 한 학기에 3학점짜리 과목을 한 12개 정도 되는 걸 지금 시험 과목에 다 물어보게 되는데 대학에서 이걸 막 우리처럼 2달 혹은 뭐 넉 달 동안에
다 공부하기 위해서 막 때려박아서 공부하지 않고 대학에서는 천천히 수업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거랑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또 좀 달라서 다른 친구는 행정학과를 나와가지고 행정학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야, 별개 문제고 그냥 다 학원에서 맨땅 헤딩하듯이 다 처음부터 새로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배경 지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공부를 잘하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부산대 부경대 행정학과를 나왔다고 해도 학부에서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적응이 안 돼서 행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저기 어디더라, 아무 상관없는, 여기 보면 뭐 동서대나 신라대 나와가지고서 전공도 아무 행정학이랑 상관없는 과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합격하고 끝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학부가 어디 나왔고 뭐 전공이 뭐 있는지는 상관없고 지금부터 공부를 잘하면 되는 것 같긴 해 같고, 대학 안 나오고 합격한 친구들도 있거든.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 뭔지 아냐? 질문을 하면 제일 앞에 앉은 학생이 대답을 엄청 잘해. 그래서 야, 너는 행정학과 나왔니? 행정학을 되게 잘하네 했더니 아니래. 그래서 그러면 전공이 뭔데? 물어보니까 학생이 대답을 안 해. 고개를 가로쳐. 그래서 그럼 말하기 싫을 수도 있지. 근데 수업하다가 또 물어보면 답을 되게 잘해. 그래서 잘한다니. 너는 그러면 학교는 어디야? 했더니 학교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왜? 했더니 저 대학을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몇 살이야? 물어봤더니 또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몇 살인데? 물어봤더니 고2에유 기대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전공이 있는데 갖고 싶은 직업이 있는데 애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해서 아버지께서 너는 몸이 좀 불편해 가지고 아빠 엄마가 외동아들이 너를 늘 걱정하고 있는데 네가 갖고 싶은 직업 그거는 대학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라 하면 되는데 그게 과연 네 평생 밥 먹고 살 직업이 될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아들아 우리 타협하자. 그럼 너 지금 하고 싶은 그 일 하고 살면 되니까 대학 안 가도 된다. 아빠가 수능 보라고 안 할게. 대신에 그거 취미로 좀 하고 안정적인 직업은 하나 필요하다. 엄마 아빠 마음도 좀 이해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냥 고3 때부터 공시 준비를 하기로 했대. 그래서 고2 겨울 방학 때 학생이 하고 나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근데 되게 이해 잘하더라고. 그래서 걔는 대학 안 가고 그냥 공시 준비할 거래.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학원을 안 왔어. 그래서 얘가 왜 안 오지 했는데 다음 주에 왔길래 지난주에 학원 안 오고 땡땡이 쳤지 했더니 계약했어요. 방학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번 주는 왜 왔냐 했더니 봄방학이 이게 실하거든. 실한데 고등학생도 잘 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다. 근데 좀 어려운데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처음에는 전 행정법이 너무 어려워요, 행하기 어려워요 하는 건데, 행정법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법률 용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좀 어려운 거야. 근데 반복하다 보면 나왔던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행정법 교수님이랑 수업 잘 들어가면 어느 단계 되면 다 적응을 하게 돼. 근데 행정학은 내용이 좀 추상적이야. 이론이잖아, 이론. 그래서 추상적이어서 이게 머리에 잘 안 남아. 그래서 10년, 20년, 5급, 7급, 9급 모든 그 합격 수기를 보면 행정학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휘발성이 강하대.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 뭔 말인지 알 것 같더라. 근데 수업 끝나고 딱 밥 먹고 복습하러 앉았더니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더라.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걸 휘발시키지 않으려면 뭔가 내용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례나 정 안 되면 마지막에는 막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요 깡으로 암기하기에는 이제 양이 많아. 그래서 책이 이게 얇지 않아. 책이 원래는 이제 2.0 제가 기본서가 있었었는데 한 1500페이지 되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시험 직전에 이걸로 정리하기 학생이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시험 직전이 되면 문제 풀어보기 전에 내용 빨리 정리해보고 스캔하고 해야 되는 건데 두꺼운 기본서를 들고 다니면 무겁기도 하고 또 페이지 찾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막 빼가지고 핵심만 남긴 게 아니라 2.0 한 1500페이지를 쭉 그냥 공간을 줄여서 압축한 게 이 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책이 얇지가 않아. 책을 넓게 보면 가로로 돼서 반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얇은 반쪽으로 보면은 700페이지쯤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양이 많다. 양이 많고 내용도 좀 압축돼 있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큰 기본서로 공부를 해도 마지막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져가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치기 전에 내용을 빨리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바바바박 보면서 이제 내용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본서가 너무 두껍고 페이지도 많고 하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압축해 놓은 거니까 여기 이제 내용을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 보면서 이제 실력을 쌓아나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 깡으로 암기하는 비중을 줄이려면 평상시에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해를 최대한 하고 12월까지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이해하는 걸로 안 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나는 A라고 이해를 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항상 그게 A가 아니래. 뭔가 틀려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이제 암기를 해야 깡으로 암기할 부담을 줄여야 좀 수험 생활도 그게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수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해하고 내용 정리하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난 그냥 달달달 외우고 끝내야지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계속 시험 직전까지 외운 게 까먹을까봐 불안하고 외운 거 기억 안 나서 틀리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암기는 최소한 일단은 이해 위주로 하고 해가 바뀐 다음에 이제 1월부터는 문제를 막 풀어보는데 그때 가서 자꾸 틀리고 이해한 걸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한다고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이해 도움되라고 사례를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저런 사례가 내용 떠올리는 데 도움 될 것 같다 하게 되면 슬쩍슬쩍 메모를 해둬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내용을 생각하면 된다. 행정학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학원 오리엔테이션 때 다 들어봤었지, 그지? 학원에서 해줬지, 그지? 그래서 이제 빨리 넘어갈게. 자, 그리고 행정학 과목이 다루는 이 행정학의 영역, 출제 범위 등 있는데 행정학이 이런 거야.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뭐 어느 지역에 또 염전노예 사건 같은 게 보도되면서 와씨 대한민국에 이런 사회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니라고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염전노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맡겨두면은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노동 착취하는 악덕 요 염전 사업장 주인을 뭔가 처벌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은 흔하게 풀렸는데 한 10년 전에 도라에몽 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면은 일본에 유행하는 이 책가방이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게 70만 원에 팔렸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입학식 날 누구는 70만 원짜리 책가방, 누구는 3만 원짜리 책가방. 그래서 빈부격차 이런 책가방이 서열을 좌우한다는 뉴스 보도가 나와. 그걸 보면서 야씨 이런 비싼 책가방 초등학생이 70만 원이라니 누군가는 정부야 수입 규제해라 이런 너무한 거 아니가? 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니 그냥 돈 있으면 가방 좀 비싼 거 낼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책가방을 정부가 나서가지고 규제할 필요가 있냐라고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각종 다양한 사회 문제가 벌어지고 오늘도 뉴스에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막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어. 왜 그런가 하면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데 국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정부야 나서라 빨리 나서서 사회 문제 많이 해결해라 라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 국가는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했었던 그 나쁜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는 정부가 나서게 되면 시민들의 권리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니 정부는 나서지 마라라고 우려를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의 행정학을 공부하러 올 시간에는 정부를 긍정적으로 보고 여러분이 앞으로 공무원에서 일할 그 정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생각하고 공부를 하러 오면 되는 거야. 반면에 행정법은 월화에 하나 월화에 행정법 공부하러 갈 때는 뭔가 정부는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우월적인 존재인 정부가 그 우월적인 힘으로 시민의 권리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정부를 나쁜 놈으로 보고 행정법 시간에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었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여러분 약간 변호사인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의뢰인이 행정작용으로 권리 침해를 당했대. 내 의뢰인과 친구가 똑같이 음주운전했는데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나왔는데 똑같이 초범인데 친구는 벌금 30만 원인데 내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나왔다고 나한테 따지러 왔어. 그럼 이 변호사인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의 제기해서 그 100만 원 처분을 취소시킬 것인가? 아니면 경찰청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법부 소송으로 가서 권리구제를 받을 건가? 그래서 이제 행정법 공부할 때 힘든 게 이런 소송에 대한 내용 배우기가 좀 힘들거든. 근데 이런 게 이제 뭔가 여러분들 변호사가 되어서
우월적인 힘을 가진 정부 활동으로 시민의 권리 침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걸 통제하고 권리 구제받게 할 건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정부 행정에 대한 이론이 행정학, 그거 관련된 법이 행정법인 줄 알고 행정학 행정법칙을 딱 사가지고서는 행정을 잘 이해해봐야지 같이 딱 공부를 했더니 설명한 내용이 완전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봤더니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정반대고, 행정법은 또 우리나라는 보면 무슨 뭐 독일법, 프랑스법 하면서 막 그런 걸 배우고 있는데 행정학은 거의 다 미국 이론을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내용도 완전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화에 공부할 때랑 금토랑 마인드가 좀 달라야 돼. 그럼 행정학 시간에는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거든. 그러다 보니 국가는 뭔가 착한 존재, 국가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정부가 잘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우리가 배우는 건 미국의 행정학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쌤, 저 대한민국 공무원 되는데 미국 행정학을 왜 배웁니까 하게 되면, 공부하다 중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2차 대전 이후에 패망한 일본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과 소련이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하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더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소련의 관리를, 아래쪽은 미국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하필이면 미소가 2차 대전 이후에 양강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패권국가 되게 되니까 두 나라가 경쟁을 해. 그때 미국식의 자본주의 모델과 소련의 사회주의 모델이 뭐가 더 우월적인 모델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간접 경쟁을 해. 그래서 지금 총을 쏘는 막 경쟁을 하진 않고, 올림픽에서 누가 더 금메달을 많이 따느냐. 그래서 올림픽에서 미국이 금메달을 많이 따서 1등을 하면 마치 미국이 소련보다 더 우위인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달나라에 인류를 최초로 달에 착륙시킨 다음에 그렇게 열광한 게 소련보다 먼저 보냈다, 이것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소련이 먼저 달에 강아지를 보냈어. 그래서 좀 이따가 사람이 이제 먼저 가게 되면 소련의 과학 기술이 미국보다 더 우위인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뭔가 간접 경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암스트롱을 달에 착륙시키면서 미국이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미국식의 경제 모델이 더 우월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 원조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밥을 퍼줄 수가 없다. 밥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그래서 미국의 행정학 이론을 한국에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시험 봐가지고 성적 좋아서 뽑히게 되면 미국 가가지고 공짜로 박사학위 받고 한국 와서 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이 사회 공헌 활동하듯이 한국의 학생들을 데려가서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교수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주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5, 6, 70년대를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행정 이론은 그렇게, 그러면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온 1세대 행정학자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미국 이론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한국에 접목을 시키겠지, 그치? 그러면서 미국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미국에서의 행정학이 1887년에 탄생해. 그럼 역사가 한 150년밖에 안 된 되게 짧은 역사 되겠다. 근데 그 행정학을 탄생시킬 때 대학교에 행정학과도 없고 그냥 정치학과에서 잠깐 한 3학점짜리 수업으로 정부 행정 연구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별도의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킬 때 명분이 산업화 이후에 막 성장하고 있는 경영학을 바라보니까 기업 경영을 연구하는데,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은 돈 벌어야 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윤을 위해서 조직을 꾸려. 삼성도 이재용 회장이, 현대도 무슨 정의선 회장이 정점에 있는 피라미드 모양의 조직을 꾸리고 거기서 일할 사람을 뽑아 인적 자원, 돈을 써가지고 갤럭시, 소나타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연방정부 활동을 가만 보니까 정부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부분은 기업 경영과 차이가 있어. 그런데 그런 공익 같은 목적성을 위해서 미국 연방정부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조직을 꾸리고 사람을 뽑고 예산이라고 하는 물적 자원을 관리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낸다. 근데 추구하는 목적과 결과물은 다른데 내부 과정만 보면 행정 경영이 서로 유사하다. 그럼 이제 행정도, 연방정부 운영하는 행정도 기업 경영과 유사하게 어떤 목적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사람, 돈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조직 내부의 관리 기술로 바라보게 되면 유사하네. 그래서 막 산업화 위에 성장하고 있는 경영학 아이디어를 연방정부 운영에 도입하게 되면서 행정학이 탄생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영역도 이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공익이 뭔데?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야. 그래서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험 나오거든. 근데 공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무슨 사회 정의를 추구한대. 정부가 능을 지켜야 한대. 그런 다양한 행정 가치를 공부하고, 그런 행정 가치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시대 변화를 공부하고, 그 시대 변화 속에서 정부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이론이 나오는데, 1887년에 행정학이 탄생한 뒤부터 우리나라 대학 교재에 2022년에 새로 소개된 최신 이론까지 행정 이론을 시대 순대로, 시간 흐름대로 쭉 공부하는 게 이제 1단원이 공부할 내용이 되게 된다. 한편 각종 사회 문제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한다. 뭐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진행해.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2단원이고, 조직을 당연하게 이런 피라미드 모양 그려놨는데 이 구조 말고 또 다른 구조가 없을까, 이런 것들 조직행정. 사람에 대한 관리가 인사행정. 인사행정 가면 공무원 어떻게 뽑을 건데,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이야기, 공무원 일 잘하고 있냐, 성과평가, 교육훈련, 보수, 연금 이런 거 공부하다가 마지막 가면 여러분이 공무원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게 되는데, 의무를 잘 지키면 됐다. 근데 의무를 위반해서 부패 등을 하게 되면 시민사회가 이걸 통제하게 될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드백을 해준다 이런 말 많이 쓰지, 그지? 피드백이란 말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환류시킨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행정활동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피드백을 한다. 행정 환류라는 게 5편 나오게 되고, 요 모든 과정을 지방에서 해야 되니까 지방행정도 나오게 되고, 6편 재명정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7개 영역이 나오게 된다. 전통적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20개 중에 한 10문제가 기초이론 정책학에서 그냥 나와버렸어. 근데 요즘에는 보통은 한 4문제 전후 3문제, 3문제, 3문제 합해서 한 3문제 정도 해서 출제가 좀 달라지겠지만 20문제를 채우게 되는데, 요 중에서 지금 5편 빼고 나머지 파트가 대학교 세부 전공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석사, 박사 가게 되면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이제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할 거야. 그래서 갑 교수는 조직행정을 전공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대학에서 지금 조직행정 관련된 수업들을 하고 있고, 을 교수는 재무행정 관련돼서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이쪽 파트를 대학에서 수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4월 15일에 국가직 구급 시험이 있다. 그러면 4월 1일에 인사청처에서 출제위원 2명을 불러. 근데 공무원 시험은 출제위원이 수능이랑 좀 다른 게, 평상시에 문제은행 풀에 문제를 받아도 인사청처 문제은행 풀이 있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15일의 출제 기간 동안에 2명의 교수가 들어가는데 새로 하나하나 타이핑하면서 문제를 낼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도 시험을 봐. 다음에 인생정함 얘기할 거지만, 그 시각장애인이 시험 보기 위해서 첨자 시험지를 제공해줘. 손으로 읽으면서 풀 수 있게끔. 그 국어, 영어, 그 독해 문제 긴 것들을 다 첨자 시험지로 펀칭해가지고 시험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제작을 해가지고 20만 명이 시험 보면 시험지 20만 개를 전국 시험장 다 보내야 되는데, 15일에 시험 보려면 최소한 이틀 전까지는 시험장에 도착을 해야 준비를 끝내겠지, 세팅을. 그러면 그 전에 시험지 20만 부 인쇄하고 하려면 어떻게 돼? 시험을 막 일주일 막 열흘씩 내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기 부산에서 공부해가지고 국가직 7급 시험에서 행정학을 100점 받은 학생이, 쌤 제가 작년에 행정학 점수 줘서 그런지 올해 문제 검토위원 들어갔었습니다. 그 어떻게 하대 하니까, 이번에는요 교수님이 60문제를 줬는데 작년에 행정학을 제일 잘 본 학생 2명한테 행정학 검토해. 그럼 이제 그 학생이 60문제 둘이서 풀고 교수님한테 이 문제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이거 법 바뀐 거 반영 안 됐던데요,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추려가지고 40문제를 한 번 더 시험 봐.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면 이제 추려가지고 20문제 한 번 더 시험 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험장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 이번에 행정법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다던데 왜? 했더니 행정법을 검토하러 온 선배가 자기들 동기 중에
제일 나이 많은 40 다 된 그 선배인데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사시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7급 시험을 친 사람인데 보고 있는데 계속 그 형이 행정부 교수님한테 문제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요, 다 100점 받게 되는데 계속 옆에서 쉽다고 얘기하고 있대. 그래서 교수님이 어렵게 높이고 있으니까 저 형 때문에 시험 엄청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닌가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하던데 어렵지 않습니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갑이나 을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갑이 아이고 이 교수님 그러면 제가 1, 2, 3단원에서 10개 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4단원부터 마지막에서 10개 내세요. 나눈 다음에 갑은 자신이 지금 대학에서 잘 수업하지 않는 1, 2단원은 자기도 좀 가물가물해. 그러니 괜히 문제 잘 내려고 새로운 시도하다가 문제 잘못 내면은 출제 오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문제된 풀에서 나왔던 문제 그대로 끄집어내면서 조금만 변형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자신이 다 지금 대학에서 막 수업하고 있는 부분은 자신이 있고 또 내고 싶은 주제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주제가 하나씩 툭툭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그해 올해 이 시험에서 야, 이 어려운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 요 두세 문제를 맞춰야 90 이상이 되고 이거 틀리면 90 넘기 어려운데 하는 주제들이 여기서 그해 시험에는 주로 3단원과 6단원에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인데 이렇게 두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는데 출제 오류 없이 시험 깔끔하게 끝나면 다음 연도 시험에 또 그들 부르는 거지 굳이 또 새로운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직원인데요. 혹시 공시 출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괜히 찾아가지고 시도하지는 않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는 사람이 또 계속 내게 돼. 그래서 또 알던 교수님은 헌법행정법 과목을 14년 내리 시험을 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돼? 14년 동안 출제 패턴이 유사한 거야. 왜? 그 교수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물어보게 되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교수님 또 들어가십니까? 또 갔다 와야 돼서 갔다 오고 수당도 받고 좋잖아. 뭐 이러면 이제 늘 가시던데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의뢰를 하는 거야. 의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그러면 문제은행 풀에 있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럼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문제은행 풀의 문제를 내는 교수를 출제위원 부르는데 수능은 2025년 수능 출제자 명단입니다 하게 되면 실제 문제를 낸 사람들. 근데 그건 뭐냐면 공개해도 수능은 매년 새로운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무원 시험은 문제은행 풀의 문제를 넣어놨는데 그때 넣는 문제가 올해 쓰일지 다음 연도 쓰일지 3년 뒤에 쓰일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서약서를 써. 내가 출제위원임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출제위원은 명단을 공개하잖아. 이걸 공개하게 되면 나 같은 이제 사람이 선배 출제위원이라고 이름 떴대. 그러면 그 인사혁신처에 보낸 그 파일 나한테 좀 보내줘. 내 100만 원 줄게. 받아와서 여러분 다 풀려버리게 되면 여러분 다음 시험 가면 똑같은 문제 나오니까 뭔가 시험에 공평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공개할 수가 없고 요 2명 들어가는 사람들은 셀렉션한다. 문제등 풀이 문제를 셀렉트 골라 잡는다라고 해서 선정위원. 사실상 공무원 시험은 2025년 국가직 지방직 9급 공무원 출제위원 명단입니다. 발표하는 게 사실은 출제위원이 아니라 이제 선정위원을 발표하는 거야. 왜냐하면 선정위원은 문제가 되면 다음에부터 안 부르면 그만이거든. 안 부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정위원을 14년 들어갔던 분이 이제 그 공무원 학원가에 강의를 하러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강의하러 와가지고 경쟁 학원에서 허위 과정 광고 아니냐 아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했는데 선정위원 맞는데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어. 근데 대신에 그분은 그 다음에부터 이제 안 부르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학원에 수업하고 자기가 강조한 걸 가지고 시험 내버리면 불공평하잖아. 문제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선정위원 부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있잖아. 어떤 특이함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대부분 9급 준비한다 보고 내가 수업을 할 거야. 일부 7급 학생도 있긴 있을 거다. 5급 행정학은 뭐냐면 주관식이야. 주관식. 그래서 5급 행정학이 7, 9급, 9급보다 훨씬 행정학을 못해. 5급 학생들이. 뭐 5급이 이제 옛날 표현으로 행정고시니까 내 행정고시 붙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하는데 예전에 행정고시 붙은 세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 공단기 저기 사이트에 보면 행시 합격하신 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객관식 행정을 했었어. 근데 좀 젊은 행시 붙었다 하는 교수들은 보면 주관식으로 했어. 여기도 실제 이제 부산대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5급 공채 행정고시 준비를 한 2년 하다가 7급 하려고 왔는데 이런 것 왜 배우죠?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왜 배우기는 시험에 나오니까. 생각해 봐봐. 주관식 시험은
무엇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50점짜리 하나, 30점, 20점이니까 시험에 주제 3개 나오는 거야. 우리는 수업 문제니까 주제가 20개 나오는 거야. 범위가 넓어지지. 그리고 5급 가면 2단원과 7단원이 선택 과목이야. 그럼 이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난 2편도 7편도 아니고 다른 거 선택해버리게 되면 5급 한 학생들은 이 2단원을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하나도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부터 국가직 7급 시험에 영어가 빠지게 돼. 그래서 영어 시험 빠지게 되면서 영어가 있으면 있잖아. 모든 과목의 점수가 영어에 영향을 받아. 왜냐면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은 쉬는 시간이 없다. 한 방에 다 풀어야 돼. 그래서 국어 풀고 쉬었다가 영어 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돌아오는 26년 시험은 국영사, 행학행법 20문제씩 100문제를 원래는 100분 동안 풀다가 올해부터 110분으로 시간 늘렸어. 국어 영어가 독해형 문제가 길어지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근데 내가 100문제를 딱 110분에 풀잖아. 무조건 떨어지는 거지. 100개 OMR 찍는 게 시간이 제법 걸린다. 이거 내가 실수 안 하려고 꼼꼼하게 잘 보고 찍으려면 OMR 컴퓨터 사인펜 마킹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근데 100문제를 110분에 풀면 마킹할 시간이 없잖아. 마킹 못하면 떨어지는 거지. 시간을 어디선가 아껴야 돼. 아껴야 되는데 영어가 들어가면 영어 독해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길게 읽고 본문 일치하는 것도 확인하고 하다 보면 영어는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도 보통 25분에서 35분은 다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시간을 썼는데 누구는 95점이고 누구는 65점이고 점 차이가 막 벌어지는 거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영어를 막 10분 만에 풀고 15분 만에 푸는 건 아니더라고 보면. 그럼 영어에서 20분 넘어갔다. 국어도 지문 길어지니까 그럼 어디선가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분량은 행정학이 제일 많은데 시험장 가면 9급 시험은 10에서 13분 사이에 행정학은 다 풀게 돼 있어.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이거 답이 됐던 키워드 바로 보이는 순간 답이 나면 나머지 문 읽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또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거든. A 주제 물어보면 항상 B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B라고 시험 난다 했는데 또 B라고 나와 있네. 보기 지문 1번 이게 답이면은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학은 오래 걸려도 13분 내에 끊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세이브한 시간 가지고 마킹도 하고 영어에도 더 쓰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영어가 들어가면 다른 과목들이 다 영향을 받아. 영어를 푼다고 시간 쫓겨가죠. 여러분들 학원 모의고사 처음 보면 한번 해봐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4주 뒤에 학원에서 평가 시험 볼 건데 그냥 생각 없이 국어 치고 영어 치고 하다 보면 마지막 행정학 남겨놓고는 시간이 막 10분도 안 남아 있어가지고 처음 시험 쳐본 친구들은 다 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행정학이나 이런 다른 과목들이 문제 풀 때 영어에 영향을 받는데 그 영어가 이제 토익 등으로 대체되게 돼버리면서 어학 성적 토익 700 하면 패스 돼버리니까 시험장에 영어가 사라지게 돼. 그럼 이제 다른 과목들이 다 시간 남으니까 점수가 올라가게 되거든. 그걸 조정하려고 그랬는지 17년도부터 뭔가 야 이거 맞춰야 90 넘어가는데 야 이게 행정학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런 거 물어봤네 하는 것들이 여기서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5급 공채도 내는 교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5급 공채에서는 여기는 아예 독자적인 과목이야. 대학교에서 이 정체각 원론, 정체각 개론 해가지고 제일 많이 보는 책 2권이 있는데 둘 다 800페이지가 넘어가. 900페이지 막 되거든. 그럼 그 내용들을 5급 학생들은 안 하니까 이쪽을 물어보면 애들이 잘 모르지 않겠나 해가지고 7급 시험에서 여기에서 이제 변별력을 가리는 어려운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해. 그랬더니 그 영향을 받아서 9급도 그렇게 흘러가.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비중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23년도인데 국가직 9급에 보면 보통 정체각이 한 4문제 혹은 뭐 3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5문제씩 나오기 시작하게 돼. 기초이론 파트는 제가 시대 순대로 이론 발달을 배운다 그랬었는데 새로운 이론이 매년 막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미국 이론인데 대한민국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론들이 막 계속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공무원 될 때는 거의 기초 이론이 막 7, 8문제 막 10문제 가까이 나오겠었는데 요즘은 여기 약간 고인물 파트가 돼가지고 여기 물어보면 다 아는 학생들 잘 맞추는 이상이 돼버리니까 이쪽보다는 이제 나머지 내용 좀 물어보게 되면서 정책학 비중이 높아져. 매년 그렇게 흘러가다가 올해 25년도 보면 지방직 9급에서 정책학이 6문제 나오게 되거든. 근데 내가 25년 시험 앞두고 그러니까 24년 7월부터 강의를 하면서 24년 7월에 처음 시작한
25년 시험을 대비하는 새 커리큘럼은 정책학을 먼저 하자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원래는 순서대로 갔었는데 여기를 먼저 하자 이쪽이 많이 나온다 했는데 실제로 많이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요즘 추세가 이쪽을 많이 다뤄. 근데 이제 전 영역을 고르게 다루니까 어떤 파트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도 정책학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다음 행정학 있잖아. 이 수업이 사실상 거의 약 4개월 과정이야. 4개월 과정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제 부산에 거의 뭐 우리 학원만 남아 있다시피 됐는데 예전에 옆에 한국고시 학원도 학생이 좀 있던 시절에 학생이 이제 그 학원 수업 듣다가 일로 넘어왔어. 그래서 거긴 어떻디? 이렇게 물어보니까 2달 동안 형광펜을 7통 썼대. 선생님이 처음 기본 이론 때 자 여기 밑줄 그으라고 다 밑줄 다 그어놓고 나면 이제 2달 뒤에 그걸 설명을 하는 거야. 양이 많다 보니까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처음 2달 동안에는 형광펜을 7통 써가지고 책은 막 알록달록 엄청 화려한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나도 이제 예전에는 보면 큰 틀을 잡고 2달 동안 그다음 2달 동안 이제 내용을 채워 나가는데 그다음 2달 되면 큰 틀을 잡았던 걸 다 까먹고 애들이 다 모르고 있고, 또 처음에는 큰 틀을 잡았다가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처음 2달 동안에는 A급, B급, 1순위, 2순위 수업하고 그 다음 2달은 뭐 C급, D급, 3순위, 4순위 이렇게 수업해보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용 하나하나가 그냥 국어사전 위키피디아처럼 하나하나 이론이 떠다니고 있고 이게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게 돼. 그래서 이해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일단 이해를 하면서 가는 게 우선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 2달 동안에 수업을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 여기는 양이 제일 많은데 제일 베이스가 되니까 연결되는 내용까지 이렇게 이제 3단원을 이번 금 오전 토 오후 기본 이론 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표 보면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화가 어려워서 심화가 아니고 기본 때 하지 못했던 나머지 단원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달에는 행학을 금요일 듣고 오후에는 국사 수업을 들어야 될 거야. 종합반에서. 그렇게 되면은 심화 파트는 지난달에 촬영해둔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달에 들어야 되는 거고 11, 12월에 매달 개강을 하거든 하고, 만약 국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 뭐 군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국사 따로 하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은 보면 오후하는 심화까지 미리 들어버리면 11월 달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는 기본에서 기본을 한 다음에 그 기본이 더 어려워져서 심화가 아니고 시간표에 보면 지금 기본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되고 베이스가 되는 단원들을 하고 여기서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다 하고, 이제 심화 마지막에 가면 요 전체 단원에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인사학균처가 출제하는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9급 7급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1순위 주제들 한번 더 기출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고 만약 국사를 안 듣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 모든 이 노량진도 마찬가지지만 학원의 9급 시험 대비 커리큘럼이 7월 스타트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9월에 스타트하러 온 친구들은 지금 한 발 늦은 거야. 뭐 했니 7월 달에 여름 방학하고 놀다 왔지. 보통 9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보면 작년에 시험 준비를 시작해서 올해 6월달 지방직 9급 시험까지 딱 봤는데 결과가 별로 좀 좋지 못했다.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다고 막판 가면 막 체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7, 8월 날도 너무 더운데 바로 공부하기에는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어차피 내년 지방직 시험도 6월달에 있는 거니까 7, 8월은 좀 쉬었다가 다시 스타트하자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7월에 이론 들었는데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어려우니까 한 번 더 듣겠다 그런 경우는 문제 없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 상관없는데 아예 공시 준비 아예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노 베이스에서 이제 시작한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2달 늦은 거야, 다른 학생들 비해서. 그래서 좀 각오를 다지고 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90 뭐 이제 먼저 스타트했는데 내가 7월에 한번 들어보니까 어려워서 한번 더 듣겠다는 친구들은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스타트한 친구들은 9, 10월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11, 12월에 저 심화를 듣고 1월부터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런 친구들은 문제풀이를 1월부터 시작할 때
문제풀이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제공하는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다. 반복해서 풀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1단원부터 7단원까지의 출제 범위가 있고 출제 깊이 있는데 매년 20문제가 다 구석진대에서 나오는 건 아닌 거야.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15개 깔아놓고 이제 나머지 5개가 조금 더 지엽적이냐 더 지엽적이냐를 가게 되는 거거든. 그걸 맞추고 이제 고득점을 좌우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있어. 수업을 하다 보면 지난 10년, 20년 동안 내가 분석한 내용을 보다 보면 앞에서부터 설명하다 보면 조금 지엽적인 게 있는데 그게 10년 전에 한번 7급에 툭 나왔어. 근데 그 뒤로 10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 역시나 이게 왜 나왔지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네. 그러면 그때 출제한 교수가 그거 꽂혀가지고 한번 시험 낸 건데 다시 나올 확률이 좀 적은 거야. 그런 건 내가 스킵할 거고 이거 시험 나왔네. 이거 2022년도 최근 핵심 주제인데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주제인데 이거 시험 나왔네. 그러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네.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워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좀 가려가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하지 않고 중간중간 빼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갈 때 작년에 어려웠던 내용, 올해 어려웠던 내용, 5년 전에 어려웠던 내용이 연달아 나오게 되면 공부할 때는 좀 어렵고 힘들어. 근데 그 세 가지 테마가 내가 합격하고 싶은 내년도 지방직 9급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음에 세 개가 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렵다 하면서 여기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이해되는 거 챙기고 안 되는 건 표시해 놓은 다음에 가야 돼. 갔다가 이제 두 번째 볼 때 그걸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사회과목 같은 것들은 한번 들어보면 아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뭐 회독이란 말 안 쓰지만 공무원 시험은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들은 1회도 그랬니, 2회도 그랬니 이런 말들이 막 합격수기 등장하게 되는 건데 회독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는 게 1회독이야. 그럼 2회독, 3회독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복하면서 처음 볼 때는 뭔 소리가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 처음에 뭔가 싶었는데 뒤에 뭘 배우고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네.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앞부분에 이걸 어려운 걸 이해를 다 하고 갈 거야 하고 아둥바둥 하다가 지금 진도는 여기 막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있다가 멈춰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은 책 한 번만 보면 그냥 맞추는 기본 문제가 시험 나와가지고 친구들은 다 75점 베이스 깔고 들어가는데 나는 이 부분을 안 봐가지고 막 틀려가지고 50점 받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하다가 복습할 때 쭉 일단 지나가고 처음에 안 되는 건 조금 지나가서 다음에 다시 본다고 넘겨도 괜찮아. 다시 보면 되는 거야. 다시 보면 되는 거다. 어떤 학생이 이제 지방직 7급 시험을 이제 11개월 만에 붙어가지고 야, 니는 7급을 11개월 만에 붙었네. 잘했네 했더니 쌤 저는요 9급을 준비했으면 11개월 만에 못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또 그건 무슨 생각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합격하고 싶은 지역의 커트라인이 9급은 90점이 넘어야 됐고 7급은 85점 아래였었대. 84점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합격하고 싶은 그 지역의 9급을 붙으려면 최소한 넉넉하게 붙는다 하려면 과목당 1개에서 2개를 틀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될 것 같고 7급은 과목당 3개는 틀려도 될 것 같고 근데 걔는 공대를 나와가지고 행정학이 세상 제일 싫었대. 무슨 이런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무슨 이런 잡스러운 과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이 너무 싫었고 7급에 경제학 과목이 있는데 보통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행정직 7급 준비하다가 경제학 때문에 다 포기하게 돼. 그래서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등학교 다시 수학 공부하는 거 같고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걔는 경제학이 제일 재밌대. 계산도 풀어버리면 되니까 공대 수학에 비하면 장난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걔는 경제학을 100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행정학은 80만 받겠다 생각으로 공부를 했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좀 버릴 거 버려가면서 포기하면서 근데 자기가 만약 9급 시험을 준비했으면 경제학이 없으니까 행정학도 무조건 90에서 95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그 작은 거 하나하나 다 포기 못하고 갔으면 자기는 오히려 그 스트레스 심해가지고 수험 기간을 못 버텼을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뭐 있는데 일단은 갔다가 다시 보고 하면서 내용이 더 확정되는 게 있거든. 나도 이제 논문을 하나 정리를 해서 뭐 발표를 해야 돼. 그때 처음 읽어보면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글이니까 읽어보자 꾸역꾸역 읽고 던져놓고 이제 씻고 오거나 커피 먹고 오거나 운동하고 와서 다시 보고 샤워하고 다시 보고 하다 보면 이제 논문 저자가 어떤 말 하고 싶은 건지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거는 행정법이 더 심할 거야. 행정법이. 왜냐하면 생소한 내용들이 막 여기 얽혀있기 때문에 갔다 다시 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쭉 가야 된다.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저녁에 복습 시간이 되게
생각보다 없지.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 거다. 그래서 아침에 4시간 행정학 수업 듣고 점심 먹고 4시간 국사 수업 듣고 저녁 먹고 나면 너무 힘들어. 8시간 동안 수업 듣고 그럼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좀 졸려. 잠깐 엎드려서 졸다가 눈 뜨면은 집에 갈 시간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뭘 복습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행정학은 수업하는데 이제 내가 책에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럼 똑같이 이렇게 책에 밑줄 긋고 표시한 다음에 복습할 때는 저 밑줄 그은 부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한 다음 이제 복습 프린트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다. 프린트는 이제 데일리가 있고 위클리가 있어. 그래서 데이 1 오늘 쓰고 일부 내용 내일 데이 2 같이 쓰고 그리고 오늘 내일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위클리 해가지고 주간 테스트가 나오는데 그 부분 이제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다. 근데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거든. 그래서 데일리는 거의 수업 시간에 문제를 같이 다 풀게 돼. 그래서 풀어보고 복습할 때 푼 문제지만 앞에 있지 내가 아까 문제은행 풀 방식이니까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 기출 문제 나왔던 걸 또 풀어보는 게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닌 거다. 또 풀면서 자연스럽게 문장이 암기되면 그 문장 다음 시험 또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풀어보고 이제 안 푼 문제 풀어보고 거기까지만 딱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복습 시간을 행정학은 복습 시간을 뭐 최대 2시간 아니면 1시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진도 나간 거 빨리 확인해보고 문제 풀고 끝내고 그다음 이제 국사 복습하고 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복습 시간 1시간 정도 하면 될 거다. 그다음 본격적인 내용으로 가는데 그럼 이제 1교시는 이렇게 OT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